프로파일러 구독자님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최경영 교수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장소 혹시 기억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2년 전에도 여기서 방송을 진행했는데 아주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달려왔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난 11월 26일에 우리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죠. 그 누리호 4차에 저희 큐브 위성이 탑재되어서 우주의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그때 약속을 하나 드렸는데요. 성공하면 어떤 상황인지 제일 먼저 프로파일러 구독자님께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약속드렸는데 이렇게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안착한 이후로 지금 한 11월, 12월 해서 한 2달 남짓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2년 전에 약속했던 일들이 현실이 돼버렸거든요. 저희 프로파일러과 함께하면 다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누리호 4차 올라가면서 큐브 위성이 같이 올라갔는데 탁 올라가자마자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 참 궁금해요.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웠죠. 항공우주연구원에 납품한 것은 11월 초에 납품을 했거든요. 납품하고 그 일주일 뒤에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납품하기 전까지 며칠간 계속 이제 밤 새우는 거죠.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마지막 한 번의 이제 기회가 있으니까 열심히 작업해서 이제 갔어요. 네. 그리고 큐브 위성들은 이제 그냥 장착하는 것이 아니고 피파드로 그래서 통 안에 이렇게 넣게 됩니다. 사각형 통 안에 집어넣으면 이 안쪽에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뚜껑이 열리면 그때 이제 스프링이 미는 힘으로 해서 튀어나가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통 안에 장착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배터리도 만충 상태로 다시 충전하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수정 사항이 있으면 그걸 하고 해서 바로바로 수정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2시에 들어가서 6시에 작업이 끝나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자 통으로 옮기자 그러고 딱 들어올리는데 그때 갑자기 안테나가 펼쳐지는 거예요. 큐브 위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 안에 이렇게 접혀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돌출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걸려서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테나를 줄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려서 안에 들어가 있고 부품이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이렇게 스프링으로 달렸는데 잡아줘요. 여기 보면 이제 나일론 실이 있는데 전기 저항을 통하도록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저항해서 열이 발생하면 그 나일론 실의 부분이 끊어지면서 얘가 펼쳐지는 군데라서 그래서 이 실을 명령해서 실이 끊어지면 스프링에 잡고 있던 것들이 튀어나가면서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려있던 안테나가 튀어나가는데 이게 다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4군데 이렇게 다 안쪽에서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들어올리니까 갑자기 실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가지 문제가 야 이게 아무도 퇴근을 못 하겠구나. 굉장히 큰 민폐라는 이제 생각이 먼저 들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예요.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이제는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해서는 올려주질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시 묶어서 이 실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풀고. 일단은 보면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긴장이 되니까 이게 벌벌 떨면서 이렇게 실을 묶어야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찾았죠.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터지고 4번을 터졌어요. 이게 소위 이제 멘붕.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제조사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이 디자인 결함이지 않을까 일부는. 근데 어쨌건 끝났는데 참 고마운 게 항공우주연구원분들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시간까지 있어주겠다고. 그때가 이제 밤 한 10시 넘었어요. 어차피 이제 발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계속 야근하고 저녁도 못 드시고 그래서 창조하고 있던 것에 정말 고마웠죠. 그리고는 이제 아까 발사될 때 감정이 어땠냐. 이게 하나씩 나가는 게 보이거든요. 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강의실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때 박수 친 게 야 안테나가 안 펼쳐졌다. 일단은 안 펼친 상태에서 나갔다는 게 너무 안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 신호가 잡히려면 태양 동기 궤도이기 때문에 얘가 밤 1시에 발사됐으니까 돌아서 우리가 그 다음날 접촉한 시간은 낮 1시 무렵이면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 시간에 맞춰서 일정한 시간에 도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얘는 하루에 한 14번 정도 도는데 매번 다른 위치를 도는데 지날 때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지역은 밤 1시 아니면 낮 1시에 그러면 돌아서 우리가 그 다음날 접촉한 시간은 낮 1시 무렵이면 자 이제 퇴근하자 그러고는 이제 가는데 학생이 전화가 왔어. 교수님 좀 올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새벽 5시에 별로 졸린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큐브 위성을 올리면 위성들이 신호를 잡아주는 동호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깔려 있는데 유럽에서 신호를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말고 2번 돌아서 유럽에 갔을 때 그분들이 신호를 잡고 웹사이트에 공지한 거고 그게 우리가 데이터가 아주 생생하게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너무 기뻤죠. 근데 이게 교신이 잡히고 나서 행복했는데도 엄청
엄청난 또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얘가 처음에는 위성들이 많이 이렇게 텀블링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링에서 밀려 나가는데 똑같은 힘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한쪽에 힘이 더 가해지고 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디텀블링을 이제 처음에 시켜주거든요.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전력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데 그 전까지는 위성들이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전기를 계속 소모하고 그러니까 1분 작동하고 1분 하지 않는 상태에 꺼졌는데 그로부터 한 몇 시간 뒤에 다시 켜져서 비콘이 내려오는데 이제는 훨씬 많은 신호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디텀블링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두어 개 정도 안 작동 안 하는데 야, 한 번만 더 꺼지면 이제 완벽하게 되겠구나. 한 번 딱 꺼지고 나서는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습관적으로 그 샌노거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누가 잡아줬는지 계속 보는 거죠. 보는 게 이제 버릇인데 하루는 이제 팀장들하고 하는 카톡방에 있어요. 원인이 뭘까 그날도 하다가 자야 되겠다고 마지막으로 딱 들어가 보는데 이제 신호가 다시 잡힌 게 보이는 거예요. 잡혔다. 잡힌 게 보이는데 그 카톡방에서도 교수님 속보입니다. 우리 거 살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속보죠. 이거. 제가 먼저 타이핑하려고 했는데 학생이 먼저 타이핑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비콘이라고 해서 위성의 상태를 내려 보내주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가 CPU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오디오 비콘은 그 전에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통신 시스템에서 이제 멜로디를 하나 넣어놔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녹음한 걸 하나 자 이제 음악이 하나 나올 겁니다. 네. 와 무슨 음악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냥 그 주차할 때 약간 이렇게 들려요. 나 살아있어요. 뭐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인데 진짜 이 환희의 송가의 제목이 그렇게 실감날 수 없었어요. 이게 그 수백 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을 예견하시고 그분께서는 이렇게 환희의 송가로 하셨는지 다음에는 모르겠는데 베토벤으로 이름을 지으셔야겠는데 위성 큐브 위성 이름을 그래서 이제 오디오 비콘은 가장 기본적인 상태니까 사실은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나름대로 작동하겠구나 이제 확신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통신이라면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통신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올리는 것은 그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이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해놓고 기지국을 우리 힘으로 또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향 통신까지 해보고 싶었어요. 지상국은 또 우리가 완성도가 이제 그 당시까지 문제가 생기는 것도 해보자 하는데 이게 문제가 하루에 하나씩 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서 위성은 이제 깨어나고 죽고 이제 깨어나고 죽고 그러는데 12월 26일에 이제 저희가 최초로 위쪽으로 가는 교신 성공해서 어떤 상태냐는 상태도 받아보고 그 사이에 재밌는 걸 또 했어요. 노래 하나 이제 더 들려드릴게요. 오늘 본격 노래 방송이긴 맞습니다. 한데요. 네. 인하대학교 교과입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뭐 전국을 지향하고 또 세계를 지향하지만은 인하대 구성원들이 1차적으로 이런 감동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또 나중에 프로파일러에서 노래 한 곡 바꿔달라 그러면 저희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저희 프로파일럿 노래가 그래서 이게 우리 감동을 가까이 있으면 더 느끼잖아요, 그죠? 와 이런 얘기만 들어도 교수님이 얼마나 큰 열정과 함께 약간 발상의 전환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가열된 분위기를 살짝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요 세 개가 이렇게 눈에 가장 먼저 띄어요. 좀 정확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가 이제 만든 큐브에서는 3U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0cm인 거, 보통 물 1리터 정도에 해당하는 용적인데 그것을 이제 1유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것을 세 개를 쌓아놓은 크기라고 해서 이제 3U 사이즈인데 3U니까 30cm면 한 요 정도 돼요. 요 3cm가 이제 돌아가면서는 네 면이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세 면은 태양전지를 붙입니다. 한 면은 이렇게 안테나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태양전지를 붙일 수 없는 면, 주로 지구를 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이 남은 면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고민을 했어요. 우주에서 늘 모자라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건데 저희 사람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비행기 만들다 보면 비행기 개발하는 분들이 시제기 안에 이름들을 막 써놓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QR 코드에서 어떤 위성이다 하는 것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랩들 그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무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있도록 해주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 그리고 당연히 지난 한 4년간 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 이런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함께 실어서 그것을 영원히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본인 이름이 올라간지 아직은 모르세요.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위성 정보, 위성이 궤도가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노라드에서 우리 이나 로셋이라고 한 이름이 이제 바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궤도에 대한 정보가 딱 박히게 되는데 그것까지 한분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걸 이제 기념품으로 패키지로 드리면서 프로파일러 구독하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와 세상에. 하여튼 재밌는 일이 꽤 많이 있고 저희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다른 위성들하고의 장점이 이겁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만 있는 상태인데 얘는 실제로 시험했었던 태양전지판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한 일반 태양전지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휘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태양전지가 감겨서 가는 구조죠. 네. 길이 2배짜리를 가져가더라도 이 안에 수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태양전지 면적을 늘리는데 부피에 대한 부담을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위성들이 커지면 전력 수요도 따라서 더 커지게 될 텐데 그럴 때는 이런 유연 태양전지가 굉장히 효용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국내 플렉셀 스페이스에서 개발하는 태양전지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올라갈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안으로 이제 수납이 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스프링에 의해서 뛰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안에서 이제 이게 자동으로 펼쳐지는 이런 구조가 된 거죠. 펼쳐진 상태에서 얼마나 전력이 많이 생산되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아직까지는 메인 컴퓨터가 지금 부팅이 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이거를 실증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네요. 어떻게? 지금 이제 잡혀 이 안에 말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트러블 슈팅도 하고 만약에 메인 컴퓨터가 끝끝내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니까 회로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보고 이걸 펼치게는 할 수 있겠구나. 또 뭐 상세 데이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진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데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바쁘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발전적으로 이 다음에 우리가 뭘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들뿐만 아니라 사실 더 많은 게 남아 있잖아요. 향후 계획들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저희는 아무래도 학교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제 논문으로 내고 그런 작업들이 있겠죠. 지금까지 나온 이제 데이터들 보기에 따라서는 별게 없어 보이지만 그걸 파고들면 들수록 또 굉장히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들 유추할 수 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잔량 신호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위성이 자세가 어떻게 돼 있다는 것들을 거꾸로 추정하는 단계. 근데 보면 데이터가 계속 낮에만 나오고 밤에는 안 나와요. 어떨 때 보면 밤낮 다 될 때도 있고 이건 자세 제어가 제대로 안 돼서 충전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상태구나. 햇빛을 볼 때는 바로 이렇게 전기를 끌어다 쓰고 햇빛을 안 볼 때는 충전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보고 할 것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중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정부 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유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태양전지를 펼치고 여기서 나오는 기능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 미래의 우주 산업을 혹은 우주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실 분으로 계속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또 다른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